발표하게 된 박사님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신 리컨스트럭션과 관련된 논문인데, 이제 멀티뷰를 이용해서 라이트 필드가 결국 멀티뷰이 되는 멀티뷰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 퀄리티의 컴플렉스한 그런 씬을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씬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요새 이제 많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영화나 게임, 그리고 뭐 건축이나 미술, 그리고 뭐 고고학 같은 데서 아카이빙이나 뭐 이제 디지털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뭐 3D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3D 대체 정보들이 많이 중요하게 사용됨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약간 하드웨어적인 건데,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스캐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사진에 본 것처럼 저렇게 어떤 큰 씬에 대해서 어떤 스캐너를 세워놓고 이제 대체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면 문제가 이제 오플로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가리고 있는 3D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막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그걸 합성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매뉴얼하게 클린업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면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이제 스테레오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 베이스드 테크닉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 스캐너에 비해서 더 간편하고 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제 그 고해상도의 그런 뎁스를 얻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런 그 뎁스 맵의 엣지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살리지 못하고 되게 스무스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영화나 게임 산업 등의 실제 산업에서 사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를 사용하면? 근데 그래도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그게 좀 힘들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거의 다 보통 1메가픽셀? 뭐 이 정도의 해상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 논문이 나온 이유가 그런 하이 레졸루션의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여러 개를 멀티뷰를 가지고 이제 하이 퀄리티 텍스트를 얻는 그런 지금 그렇다면 정확도가 저 레이저 스캔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레졸루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똑같은 알고리즘이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를 사용하면 그 레졸루션 자체는 나빠지는 건 아닐 거잖아. 그냥 퀄리티가 저기보다 안 좋을 거. 근데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이런 이미지 베이스드 기반 테크닉들이 그런 하이 레졸루션을 처리하기에는 그 메모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약간 프로세스적으로 로컬하게 풀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여가지고 엄청나게 방대한 그 21메가픽셀짜리의 그런 라이트 멀티뷰 이미지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실현됐다고 이제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뭐 기술로는 뭐 이런 이미지 베이스드 기술로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대수가 업계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쪽이 인풋이고 이쪽이 아웃풋인데, 이제 요새 이제 멀티뷰를 거의 다 라이트 필드라고 말하는데, 이제 저런 그 라이트 필드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 뷰를 하나의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3차원이나 4차원으로 배열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인풋을 가지고 이런 뎁스맵을 모든 라이트 필드 이미지에 뎁스맵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 논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런 이미지 베이스 방식이 뭐 현재까지 기술은 뭐 시점이 적거나 아니면 그 시점별 이미지가 레졸루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뎁스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고 거의 100개의 그런 이미지에 가까운 굉장히 큰 멀티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densely sampled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따 이 부분을 이미지를 얻는 과정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뭐 연구로는 이제 라이트 필드를 통해서 뎁스맵을 얻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교수님 질문에 대답드렸듯이 이제 글로벌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시간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더 이것보다 더 큰 해상도를 다루기에는 현재 하드웨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런 뎁스 실루엣의 그런 부정확성 때문에 디테일한 엣지의 그런 표현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씬을 다루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이제 라이트 필드를 표현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맞추고자 한 게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신경을 썼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풀진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누적하는 그 페이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최적화된 형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셉을 보면은 원래 라이트 필드라고 하면은 이런 멀티뷰 카메라를 2차원으로 배열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2차원인데 그게 2차원으로 배열되니까 4차원의 그런 라이트 필드를 갖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에피폴라 라인을 따라서 일렬로 배치를 합니다. 카메라를. 그래서 3차원의 라이트 필드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 카메라 사이의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거의 여기서 말하는 거 100개의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에피폴라 라인에 배치함으로써 굉장히 굉장히 데스한 그런 멀티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카메라 하나당 그 픽셀이 21메가픽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K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거의 9메가픽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21메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그런 그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실제 구현은 이제 카메라를 저런 무슨 이렇게 컴퓨터로 조작하는 리그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컴퓨터로 조작해서 이미지를 막 이렇게 얻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카메라는 한 대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필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는 3차원 라이트 필드입니다. 그래서 저 UV 축이 이제 이미지의 그런 XY 좌표고요. 그리고 S가 이제 이 카메라 하나하나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카메라 한 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면은 이제 두 번째 카메라에 인풋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S축에 맞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차곡차곡. 그런 식으로 해서 100개의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그 보면 UV 축으로 자른 게 아니고 V 축을 고정해 놓고 US 축으로 이제 커팅을 하게 되면 US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보는 이런 라이트 필드 이런 이미지 이거를 이제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이미지 처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노테이션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3D 라이트 필드 맵을 이제 낮에 얘로 표현하고 이게 3차원이고 그리고 그 라이트 레이의 레이디언스 결국엔 그 칼라인데 여기 라이트 정보니까 이제 레이디언스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픽셀이 지금 3차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S 축에 3차원으로 배치된 어떤 위치에 레이디언스를 이제 스몰 r로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에서는 그거를 이제 결국 같은 레이디언스인데 이제 표현상으로 이런 식으로 V를 고정시키면 이제 US만으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합니다. 빨간 줄은 뭐죠 지금? 빨간 줄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2차원 이미지가 이렇게 3차원으로 쌓여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본 게 지금 이거라는 표현. 이건 그냥 센터 라인이고 이거랑 빨간 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상 이미지가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이따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는데 저렇게 V축을 고정시켜서 자르는 거랑 예. U축에 하나를 고정시키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유축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적이 그 멀티뷰라서 그런 디스페리티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뎁스맵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로 방향의 그런 이런 기울기가 중요해서 이 논문의 필요에 따라 이쪽을 자른 겁니다. 세로를 자르면 버티컬한 그런 기울기가 나기 때문에. 그거 물어봤어요. 기울기가 큰 게 가까이 있는 거. 네. 여기서 뎁스맵을 얻는 기본 컨셉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랑 리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피시언트한 패러럴 프로세싱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이 목적에 맞는 뎁스 아까 기울기를 이용한 그런 뎁스를 뽑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라인 세그먼트랑 이 델타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를 사용한 저장함으로써 그런 걸 얻게 되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하고 역시 저 컴플리트니스랑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약간 그 표현상에 좀 더 이 부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앞에서 본 라인 세그먼트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라이트 필드에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뎁스 정보를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식을 보면은 이제 m이 결국에는 그 디스페리티의 이런 역수 형태가 돼서 슬로프가 결국엔 크면 클수록 디스페리티가 작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일단 이 기울기를 저장하겠다는 게 목표고 일단 뒤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결국엔 그 기울기를 추정함으로써 기울기를 이용해서 저 뎁스를 추정하겠다는 게 이 논문의 그런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저 m을 다 얻게 되면은 이 라인 세그먼트를 이런 식으로의 포맷으로 m, us, r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저장해 놓겠다는 게 그 스파스한 레프레젠테이션의 그런 저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랑 us 축이랑 그리고 저 r이 결국에는 그 해당 픽셀 칼라 그걸 저장해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 지금 빨간 줄이 결국에는 그 S 그 100개의 카메라 중에 가운데 있는 뭐 카메라 이미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라인 세그먼트를 모두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가 뜻하는 게 이런 라인 세그먼트들의 이제 집합이고 이런 라인 세그먼트들의 집합을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그 3차원의 모든 라이트 필드 정보를 다시 다 복원시킬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좀 클리어하지 않거나 제 설명을 좀 우왕좌왕한 것 같아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이게 3차원이라 하면 지금 카메라 한 대가 2차원을 가지고 커버하고 예. 그다음에 이 카메라 에피폴라 라인에 따라 이렇게, 쭉 배열이 돼 있어서 3차원이 예, 그렇죠. 만들어진다는 거. 지금 카메라들 사이에 중복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여기서 그래서 컨셉이 이렇게 많은 게 막 3차원으로 쌓여 있는데 이런 기울기랑 이런 것만 저장한 라인 세그먼트 집합으로 이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압축률을 확 일단 올라가고 기울기 판단을 하는데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서. 네, 그렇죠. 칼라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레디언스의 덴시티 가지고 이제 그걸 확률적으로 약간 추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지금 3차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3차원이 서로 오르토고널한 엑스를 갖고 있는 게 전혀 아닌 거네. 네,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원만 오르토고널한 거고 나머지 한 차원은 근데 지금 배열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겹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앞에서 보여진 이 형태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차원도 이렇게 오쏘고날 배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라인 세그먼트를 이제 원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막 여러 개를 다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기울기가 지금 보면은 다 하나로 일정하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만 라인 세그먼트 구해서 저장하겠다는 게 이제 컨셉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아까 앞에서 살짝 보여드린 컴플리트니스랑 베리에이션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컴플리트니스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라인 세그먼트를 구했는데 이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은 이 라인에서 오클루즈 때문에 전혀 저장이 안 됩니다. 정보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다는 라인 세그먼트 집합을 저장했는데 지금 그 집합 안에 초록색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얘네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이거를 구하는 축을 바꿔가면서 이 정보를 더해 나가는 전략으로 이제 그 정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제 베리에이션 문제인데 여기서 논문은 이제 람버시안의 레이디언스를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람버시안이라 하면은 뭔가 빛이 이제 반사가 유니폼하게 된다는 그런 렌더링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가정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뭐 빛 반사가 되게 스페큘러리티가 좀 막 불규칙하거나 그러면은 지금 요 파란색을 보듯이 이렇게 색깔이 막 변하게 됩니다. 같은 그건데 이제 시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을 해야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디퍼런스 맵으로 이제 저장을 또 따로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퍼런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까 앞에서 저장해 놓은 요 라인 세그먼트를 가지고 요 놈을 복원한 다음에 원래의 요 놈이랑 이렇게 빼서 그 차이를 이렇게 저장한 겁니다. 그럼 그 결국에는 요 두 가지 라인 세그먼트 집합과 요 델타 몇만 있으면은 그 원본 라이트 필드의 그 3차원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델타를 저장하게 되면 어차피 메모리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도 어차피 3차원일 텐데. 글쎄 논문에서 말하기는 거의 한 21%로 줄어든다고 막 써있긴 한데 뭔가 아무래도 이 델타 정보가 좀 더 작지 않을까요? 이 회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0이라서 그레이가 이제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델타 정보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스페큘라리티나 이런 그런 막 노이즈 같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플로팅 밸류를 그냥 스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예, 예. 다른 그런 나머지 장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 델타 밸류는 그 뎁스를 리컨스트럭션 할 때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뎁스까지 리컨스트럭션하고 뭐 포인트 클라우드를 막 3D 메쉬를 만들고 이럴 때 쓰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사용이 안 돼서 그냥 얘네가 말하는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의 그냥 컨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기울기 m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메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인풋 라이트 필드가 들어오면은 일단 처음에 이제 엣지를 이용해서 컴피던스 맵을 구합니다. 그리고 컴피던스 맵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컴피던스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뎁스를 이제 컴퓨테이션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막 각종 노이즈를 없애는 작업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게 결국에는 그 이런 뎁스는 한 장입니다. 그 센터 S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이트 필드 전체로 프로파게이션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뭔가 호모지니어스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정한 그런 뎁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인드 코러스라는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일단 엣지 컨피던스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건 좀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뎁스를 이제 그 슬로프를 디스패리티를 결국 슬로프가 결국 같은 말인데 그걸 추정하는데 이제 어떻게 추정하는 게 더 어느 부분이 더 정확하다 그런 신뢰도를 나타내는 그런 맵을 엣지를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에서 이런 1D 윈도우를 가지고 이제 그걸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주변 이런 정보를 봐서 이게 결국에는 그라디언트 맵 얻는 듯이 그걸 1차원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경계 부분 이런 오브젝트의 바운더리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찾게 되고 여기서는 실제로 윈도우 사이즈 9픽셀을 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스레스홀드를 줘서 막 컨피던스가 막 나온 걸 이제 바이너리로 변환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스몰 E 마스크로 만들어 둔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부분에 이제 뎁스 컴퓨테이션을 할 때 이제 컴퓨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에서 제외된 부분들을 일단 계산을 하지 않고 좀 정확하고 높은 부분 위주로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마스크가 이제 이 1인 부분 이제 좀 신뢰도가 높은 부분, 스레스홀드 넘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트를 더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보면 S 햇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말한 에피폴라 이미지 중에 그 센터 카메라에 대한 그 한 장만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뎁스맵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 덴시티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람버시안을 가정했기 때문에 리니어라이즈드 된 RGB 칼라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거를 컴퓨팅하게 됩니다. 또 이제 뎁스 스코어를 결정하기 전에 거기 이제 레이디언스의 그런 셋을 구하는데 지금 이 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 S 햇이 요 중앙에 해당하는 그런 거고 중앙에 해당하는 그 S 정보고 그리고 요 S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D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한 D의 범위를 모두 다 하나씩 넣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일 때 S 요거를 쭉 비교해보고 2일 때 쭉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D에 따라 이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요 레이디언스를 이제 그 하나의 그 셋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D가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지정했을 때는 저 레이디언스 UD에 들어가는 값이 거의 다 하얀색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제 기울기가 뭐 이런 식일 때는 이제 검은색으로 했다가 하얀색 좀 들어가 검은색도 모아지고 이런 식의 그런 레이디언스 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N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거고 D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저 약간 하이퍼그래픽한 디스페리티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라는 걸 혹시 지금 제가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레이디언스 셋을 가지고 뎁스 스코어를 이제 내게 되는데 이제 이 모디파이드 윈도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스코어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SUD가 그 뎁스 스코어인데 지금 이 커널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H가 뭐 0.02 정도로 여기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요 알바가 그 센터의 그런 에피폴라 픽셀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차이가 적으면은 1에서 그 적은 정도를 빼기 때문에 이제 스코어가 1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컬러가 이제 현저하게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게 1보다 커져가지고 0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왔듯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X축이 디스패리티고 Y축이 이제 스코어인데 이제 디스패리티가 뭐 예를 들어 4였을 때 이 주황색의 스코어는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한참 벗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0으로 처리되게 되고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다 하얀색으로 채워주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거의 다 1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코어도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디스패리티 추정을 잘했으면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매겨서 아까 말했듯이 그 컴피던스 맵에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뎁스를 모두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게 부가적인 건데 아까 앞에서 요렇게 했던 거는 이제 그 노이즈가 만약에 없을 경우는 이상적인 경우는 요걸로 이제 그냥 충분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노이즈 같은 게 많이 끼면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대한 에피폴라 픽셀이 만약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린시프트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풀리하게 돌리면 린시프트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이즈를 없앨 만큼만 돌리면 된다 해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10번 정도만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뎁스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최고점을 가진 예를 들어 여기선 최고점 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뎁스가 저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뎁스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따 뒤에서 나중에 또 쓸 Defined Confidence라는 거를 새로 구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별게 아니고 아까 엣지에서 얻은 컨피던스에다가 이 뎁스 스코어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max 빼기 S바를 하는데 Smax 같은 경우는 이 최고 스코어고 S바는 이제 그거의 평균 그 전체 스코어에 대한 평균입니다. 모든 디스펙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런 실루엣 부분, 그러니까 엣지 경계 부분에서는 엣지 컨피던스는 되게 높게 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노이즈 같은 게 꼈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엣지 컨피던스가 높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만약에 엣지 그 노이즈에서 엣지 컨피던스가 높게 나오다 하더라도 노이즈만 이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저런 컨피던스 랩이 보다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이 엣지 컨피던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해주면은 이제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뎁스 스코어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컨피던스를 리파인먼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뎁스 컴퓨테이션 거의 다 왔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에 지금까지 얻은 거를 그 이제 미디어 필터로 이제 돌려봤는데 그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돌렸는데 이제 기존의 그런 일반적인 미디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이런 엣지 디테일 같은 게 많이 스무스하게 바뀌기 때문에 얘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제 바이레터럴한 미디어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센터 S에 대해서 UV의 네이버후드를 가지고 그 주변의 그런 뎁스 박스로 이제 필터를 조건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에피폴라 이미지 라인 상에서 같은 이제 UV가 막 바뀌었을 때 그 주변의 그런 디스패리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건을 걸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그 마스크가 1인 부분, 그러니까 컨피던스가 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뎁스 값으로 그거를 바이레이터럴 팩터 값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세 가지 조건으로 넣었을 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뎁스를 다 그 확실한 부분에 컴피던스 높은 부분에서 뎁스를 다 컴퓨테이션 했고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저 빨간 줄 센터 S에 대해서 뎁스맵 한 장을 비교적 어느 정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전체 이제 뎁스로 라이트 필드 상으로 이제 퍼뜨리는 과정이 바로 뎁스 프로파게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피폴라 이미지 픽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조건으로 이제 슬로프를 따라서 뎁스를 퍼뜨리게 되는데, 이제 이 조건은 뭐냐? 아까 그 민 시프트를 통해서 업데이트한 그런 라디언스의 평균값에 가깝도록, 그러니까 차이가 안 큰 것들을 슬로프로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 비슷한 놈들끼리 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막 컴퓨터스를 계속 업데이트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컴퓨터 낮은 부분들은 이제 좀 따로 마크를 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까 아까 말한 그 컴플리트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클루전 때문에 이제 그 센터에서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로, 만약에 이제 프로세싱이 안 된 그런 뎁스들이 있으면은 이 S를 센터에서 옮겨가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옮겨가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뎁스 컴퓨테이셔널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런 라인 세그먼트를 다시 얻게 되고 뎁스도 역시 부족한 뎁스에 대해서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파인 투 콜스 리파이먼트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략에 의하면은 저 호모지니어스한 저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색상 덴시티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호모지니어스가 비슷해서 뎁스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색상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뎁스 차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벽돌의 색깔 차이에 따라서 뎁스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런 식의 올바른 뎁스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전략은 뭐냐? 원래 기존은 이거에 반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레졸루션부터 하이로 가면서 이제 리파이먼트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해서 하이 레졸루션을 방금 판정을 구했죠. 그 뎁스를 이제 구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운 샘플을 하면서 그 에피폴라 이미지 상에서 그 S는 S축에 대한 다운 샘플을 안 하고 이제 UV 이미지에 대해서 다운 샘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약간 더 낮은 레졸루션에서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을 다시 수행을 해서 뎁스를 다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뎁스가 모두 이제 컴피던스와 관계없이 모두 계속 구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레졸루션에 따른 이미지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모든 뎁스를 다 구한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업샘플링을 해서 가장 지금까지 모은 이제 콜서 레졸루션 그 레벨의 모든 그 뎁스맵을 가지고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트 추정된 뎁스를 이제 업샘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아까 맨 처음에 그랬던 거기서 그 뎁스들을 이제 업샘플한 걸로 채워 넣게 되고, 이제 그게 모두 다 채워지면 이제 이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파이먼트가 된다고 합니다. 저 이미지 피라미드 레벨을 보여주는 거야? 레벨 0. 예. 레벨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첫 번째 레졸루션을 낮췄을 때 이 정도인데, 이거 두 개 또 한 단계 낮춰서 한 거를 합치면 이 빨간 부분이 이만큼이 또 해결되고, 그걸 또 하면은 빨간 부분이 또 이만큼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근데 업샘플에 관련된 그런 걸 잘 몰라서 어떤 이게 보완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아니고 레벨 0에서 모듈났던 부분이 레벨 1에서 보완이 되고. 새로운 정보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이미지 피라미드는 왠지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질 것 같은데 이미지는 같은 상황. 이건 지금 이게 가장 그 제일 높은 레졸루션의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다 구해진 상태에서 이런 다운 샘플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채워나가는 거였습니다. 논문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샘플 과정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저런 지금 앞에 장에서요. 그 B 보면은 지금 벽돌 희끗희끗한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저런 게 왜 발생하는 거지? 아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칼라 덴시티를 가지고 덱스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벽돌 같은 부분은 막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칼라 덴시티가 되게 차이나는 엣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깊이상으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 추정이 돼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앞에서 호모지니어스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라이필드 인포메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이걸 그 이미지 프라임까지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런 복잡한 컴플렉스한 그런 엣지 디테일을 살리려고 얘네가 사용한 전략에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은 저런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대책이 추정이 돼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스파스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럼 그 이미지 피라미드가 예. 그러니까 이 저기 라이필드에 특화된 이미지 피라미드의 방법을 얘기한 거야? 아니면 아니요, 일반적인 지금 이미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갖다 놓은 거야? 여기서 뭐 다운 샘플하고 이런 건 전부 다 UV 스페이스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러니까 라이필드가 아닌 뭐 다른 그냥 방법에서도 똑같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네. 라이필드에 특화되지 않은. 예, 이 부분은 이제 그렇죠. 이 부분 전략, 저 파이트 코스 리파이먼트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다른 데서 그래서 뭐 수많은 리졸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러버스 테니스 한 두 분과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이게 바로 에러랑 이제 런타임인데 이미지가 아까 지금 여기가 100장인데 그 100장이라고 하는 게 카메라가 이제 100개, S가 100개라는 거고 이쪽으로 할수록 0개 가깝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늘어날수록 이 초록색의 타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리니어하게 그리고 반면에 에러는 이렇게 급격하게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말하는 원래 100개면 거의 이제 엄청나게 에러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제 10개를 가지고도 만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리저너블한 그런 덱스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러버스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 라이트 필드 에피폴라 이미지상에 막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세로 가로로 가는 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 사진 촬영할 때 막 사람이 앞에 잠깐 지나가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알고리즘상에서 노이즈를 처리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러버스트하다. 그리고 보면은 이 나뭇잎이 이렇게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막 이렇게 지글지글한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메소드로 다 노이즈 제거 처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잘 나온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시간 보면은 이제 아까 100뷰에 21메가픽셀에 대해서 저렇게 싱글 덱스를 얻는 과정은 두 분이 걸리고 그걸 이제 전체 라이트 필드로 퍼뜨리는 과정이 이제 50뷰가 이제 5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밑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네. 저 무슨 등 같은 거 있잖아요. 등이라고 이거 예. 그 부분에 X축만 이렇게 잘라갖고 그게 이렇게 뷰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크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뎁스를 뭐 바이터를 뭐 미디엄 바이터를 패턴으로 그런 거 써서 이게 뭐 엣지 기반으로 이렇게 평균화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게 엣지를 이제 기반으로 스무스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필터인데 아까 막 조건들을 걸어서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바꾸지 않으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저런 사물과 사물 사이에 뎁스 차이를 인식해도 예. 사물 자체의 뎁스를 약간 퍼뜨려서 그런 거 없어지게끔 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사물 자체의 뎁스 안에서의 디테일한 뎁스는 좀 없애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람버시안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런 사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막 이런 레이디언스 자체가 람버시안이 아닌데 람버시안으로 가정을 해서 그 사물 자체에 뭔가 그런 빛의 반사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의 디테일한 백수까지는 아마 그렇게 알아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은 뭐 가장 일반적인 게 뭐 뎁스 베이스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 베이스 렌더링을 통해서 새로운 뷰를 이제 신라시스하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정리하면은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댄스한 이런 굉장히 많은 뷰를 가진 라이트 필드를 가지고 컴플렉스한 씬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하기 이용하다는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겠고요. 리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계속 람버시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뭔가 그 가정을 벗어나는 서페이스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정진이 형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호모지니어스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알고리즘의 약점이라고 생각돼서 그 파인드 폴스로 막 하는 건데 그럼에도 굉장히 큰 호모지니어스한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막 노이즈를 유발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발표 일단 Q&A 발표 이렇게 마치고 Q&A 혹시 있으면 Q&A 많이 하셨지만 궁금한 거 네, 없으면 저희가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